안녕하세요. 도연 김종성입니다. 유월이 시작이 되었네요. 6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저는 비목이란 노래가 떠오릅니다.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말이에요. 사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겠지만 최근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6.25에 참전했던 나라의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보낸 사연들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비목 노래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바람 긴 세월로 이른 모를 먼 고향 초록진 두고 달빛 타고 흐르는 날 홀로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피고 그의 날 천진스런 추억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좀 노래가 고르지 못했어요. 아무튼 5월이 이렇게 가고 6월이 오면 저는 이렇게 그 청년 시절에 가슴에 이렇게 뭉클함이 우러나는 그 비모 그 노래 여기까지 하고요.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5월 25일자 데일리안 원날의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한번 볼까요? 최근 서울에 9억 원 이상의 집을 산 김모 씨 40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2, 3개월의 통장 거래 내역 등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그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장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지 불법이 아닌 거래라는 것을 스스로 소명해야 해서 정부가 집 사는 행위를 잠재적 범죄로 취급하는 것 같아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떳떳하게 정상 거래를 한 실수요자이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조정지역에 한해서는 3억 원 이상, 그리고 비조정지역에 한해서는 9억 원 이상인 집을 거래할 때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다시 말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 절차를 강화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사실 방송을 듣고 또 유튜브를 듣고 또 블로그를 보고 뭐 기사를 보고 그러다 보면 이 귀만 고급이 되어서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5월달, 이제 6월이 벗어나 버렸죠. 5월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됐죠. 종합소득세. 그런데 그것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급 생활자면 회사에서 다 해주는데 우리는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소득이 나오는 것마저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거였어요. 제가 지난 4월에 방송과 이 내용을 블로그에 이렇게 그리고 유튜브를 이렇게 올렸었는데 사람들이 그 쓴 글을 읽어보면서 올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준비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것도 똑같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똑같고 그렇게 듣고 귀만 고급화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페에서 회원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고리를 내가 어떻게 끊어줄 건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또 다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자료도 챙겨야 되고요. 또 돈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정확해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아무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는 12.16 부동산 대책 중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조정지역에 3억 원, 비조정지역은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정지역 대상에서는 3억 원, 비조정지역 대상은 9억 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9억 원 초과주택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예금 잔액 증명서와 소득금액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불법 증여와 투기 수요를 걸러내려는 의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현장에서는 물건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요. 거래가 쉽지 않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것이 또 다른 틈새 시장이 생긴 것이고, 이 시장을 공략할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수만은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간, 이제 이 기사 내용이에요. 그간 예금이나 적금 등을 통해 수년간 모은 자금을 일일이 서류를 통해서 증명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고, 이를 하다 보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 같은 불쾌감마저 든다는 것이죠. 최근 집을 산 일부 수요자들은 떳떳하게 정상적으로 집을 구매했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쉽게 생각했었는데, 제대로 써서 내지 않으면 벌금을 때린다라든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샀다고 혼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를 증빙하는 제출 서류는 혹시 반성문이다, 그런 느낌을 드는 비난글이 가득하다고 그러네요. 사실 저는 이런 비난글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글을 보셨나요? 기사를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더욱이 투기 과열지구인 서울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값이 9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서울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의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집을 구매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들로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 635만 원으로 6억 원을 갓 넘겼으나 이후 2018년 1월 7억 5천만 원, 그리고 2018년 9월 8억 2,975만 원 등 8억 선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카페에서 연애원 수업을 할 때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년 전에 서울의 34평 아파트 9억 언저리에서 샀는데 이제는 다 10억이 넘어갔다. 24평 2억 언저리에서 샀는데 지금은 6억이 다 넘어갔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집이 30평대가 34평대가 9억 이하라고 한다면 욕심을 내보십시오. 24평이 6억 이하라고 한다면 욕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정부에서는 올 들어서는 각종 고강도 규제를 받는 고가주택 기준인 9억마저 뚫렸다는 겁니다. 이는 서울 아파트 절반가량이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간 정부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잡겠다고 편집증 같은 고강도 규제를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아파트는 어느 정도 약세를 보였지만 강북권과 외곽지역의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중위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서민들의 중저가 아파트가 폭등한 셈으로 이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집 사면 죄인, 아직 안 샀으면 잠재적 범죄자. 과연 이런 푸념을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기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그리고 잠재적으로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집 하나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죄인 취급을 당해야 된다는 게 서글프기만 합니다. 물론 떳떳하면 관계없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준비하고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하고 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카페에서 이번에 부동산과 경매 기초반인 새싹반 61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은 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